전북대학교 방송국 이달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림 총동아리 연합회가 동아리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신입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으려는 학우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캠퍼스에는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찬빛관 기숙사가 다인실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강 이후 새로운 주거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학생 자치기구 재선거를 실시하며 학내 대표자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단위에서는 간선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데스크 뉴스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전북대학교 캠퍼스에는 다양한 만남과 선택의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 총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한 동아리 홍보부스가 운영되며 신입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각 동아리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방식으로 자신들을 소개했고 학우들은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학년도 상반기 동아리 모집기간 행사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림 총동아리 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동아리 모집기간 행사는 동아리로 가는 길 웰컴 투 캔디 스트리트라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이어졌습니다. 대운동장에서는 저마다의 개성을 나타내며 홍보에 나선 동아리들과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직접 탐색하는 여러 학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홍보에 있어서 에브리타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발로 뛰어서 홍보를 했어야 됐었는데 동아리 부스를 운영해 주심으로써 동아리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북대 신입생들이 열정이 되게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동아리 모집기간 행사에는 총 91개의 동아리가 참여했는데요. 각 동아리는 동아리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담은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1일차와 2일차에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많은 학우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1일차에는 6개의 밴드 동아리가 노래를 선보였고 2일차에는 1개의 힙합 동아리와 3개의 댄스 동아리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저는 이제 학우들이 각 동아리 구역을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우들이 스탬프 투어하기도 더더욱 쉬운 이번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역대로 가장 많은 동아리들이 입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학우분들이 이번 상반기 모집기간 행사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정말 많은 학우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대학생활의 청춘이 동아리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행사로 인해서 많은 학우분들 그리고 유학생들의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잘 즐겨주신 학우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모집기간 행사가 많은 학우들이 자신만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동아리 활동이 학우들의 대학 생활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UBS 배유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찬빛관 기숙사가 3인 1실과 4인 1실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 이후 생활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수용 인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음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6일 우리 학교는 생활관인 찬빛관 선발 인원을 기존 2인 1실에서 내국인 3인 1실, 외국인 4인 1실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이후 전심초학생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인실 사용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879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3인 1실을 선호하는 학생은 438명, 2인 1실을 원하는 학생은 434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3인 1실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수용 인원 확대와 내국인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2인 1실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생활의 질과 프라이버시를 더욱 중시했으며 소음, 수면 및 생활 패턴 충돌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전심초학생회는 본 설문 결과는 기존 대학본부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명확한 필요성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기존 대학본부의 운영 방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한 점으로는 3명인데 책상과 옷장인 2개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장이 하나 부족하다 보니까 옷이 많은 경우는 책장, 침대나 이런 곳에 놔야
할 때가 있고 책상이 한 개 적다 보니까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건이 같다면 2인 1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실일 때도 엘리베이터가 많이 사람이 붐비고 부족하다고 느꼈겠지만 3인 1실이 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매 층마다 멈추고 거기서 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2인 1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 전북대학교 생활관은 홈페이지에 참비권 3인실 전환에 따른 집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정기적인 룸메이트 회의, 사용 규칙에 모두 동의한다는 서명받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전북대학교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에서는 해당 공지를 두고 학우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개강 후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학우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함께 이를 감수하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학습권 및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학본부와 총학생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임채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생 자치기구 재선거가 지난 27일 진행됐습니다. 다수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국제20학부에서는 간선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재선거로 출발이 늦어진 만큼 향후 소통과 참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도 학생 자치기구 재선거가 지난 27일 실시됐습니다. 19일부터 이틀간 3개의 단과대학과 12개의 학과가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생활과학대학과 프랑스 아프리카학과에서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아 연장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시스템상 투표 종료 시 전체 단위의 투표가 일괄 종료되는 문제가 있어 투표 종료 후 개표는 예정 시간보다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국제20학부는 외국인 학생의 연락처가 오아시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투표가 제한됐는데요. 이에 한국인과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한 뒤 선거인단이 대표자를 뽑는 방식인 간선제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단과대학 단위인 국제20학부 랩선보는 투표율 73.3%와 득표율 95.45%로 환경생명자원대학 숨선보는 투표율 52.46%와 득표율 88.95%로 당선됐습니다. 학과 단위의 선보는 모두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연장투표를 진행한 생활과학대학 윤술선보는 투표율 51.45%와 득표율 59.51%, 프랑스 아프리카학과는 투표율 58.5%와 득표율 90.76%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전 단위가 5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연장투표가 진행되면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낮은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구성된 만큼 향후 행사 기획에 대해 학우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BS 지연우입니다. 다음은 3월 마지막 주 날씨 박지수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026년 3월 마지막 주 전주시 날씨입니다. 주간 최고 기온은 19도, 최저 기온은 5도로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바깥 활동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데스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